자, 정보 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너 코드가 주어졌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함수가 펑션 1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정의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펑션 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되어졌네요. 메인 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메인 함수 들여다봅시다. 정수형 자료를 갖는 배열인데 이름이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멤버 수는 10개다. 즉 10개의 크기를 가진 데이터 배열 하나를 초기값을 이렇게 주어서 정의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자료형들은 전부 다 정수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역시 정수형 자료를 갖는 렌이라는 이름으로 10을 할당했어요. 그러면 렌이라는 이름으로 10이 이렇게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 봅시다. 자, 출력하는데 어떻게 출력해라? 펑션 1에 배열 데이터를 전달하고 렌이라는 변수 값도 전달하고 그렇죠? 이 결과값하고 또 펑션 2를 실행해서 데이터와 렌을 또 전달한 다음에 각각의 반환받는 그 값을 합쳐서 누구에게? 얘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형식 지정자에 맞춰서 출력되게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얘를 따라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데이터와 렌을 누구에게? 펑션 1에게 보냅니다.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얘는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 펑션 1이라는 곳에 만들어지는 일종의 지역 변수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을 받고자 하는 그릇들, 즉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array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역시 똑같이 형식이 얘도 정수형이고 얘도 정수형이죠. 그렇죠? 이런 거 뭐 실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딱딱 이게 맞아서 나오겠지만 네. 이렇게 서로 형식이 맞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얘는 array인데 바로 배열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변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열의 이름은 곧 주소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역시 array라는 이름으로 배열의 이 주소가 복사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즉 이 주소가 1로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렌이라는 하나의 또 하나의 지역 변수죠. 그렇죠? 얘도 하나 만들어져서 이 값이 이쪽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얘도 10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즉, 이 렌은 메인 함수의 렌이고요. 얘는 펑션 1이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진 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죠. average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변수를 만드는데 얘는 지금 초기값을 0으로 왔죠. 근데 얘 자료 형식은 뭐예요? 실수형이죠. 더블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을 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0.0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average라는 이름으로 0을 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있는 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0.0이 될 거다. 자,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여기 i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하나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자, 얘는 현재 i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 값은 어디서 정해져요? 이 포문에 들어와서 정해지네요. 그렇죠? 자, i는 0부터 i가 렌보다 작을 때까지 작은 동안에 i 뿔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i는 0이죠. 0이고 지금 이 렌은 10이니까 그렇죠? 10보다 작은 동안에 i 값을 증가시켜라. 자, 먼저 한번 들어와서 그 다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 바퀴 돌 때 얘가 이제 증가되는 거죠. 이런 순서도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요. 이제 자, 그래서 뿔뿔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요거는 자기 자신의 값에다가 array i에 있는 값을 합치는데, 그쵸? 합치는데 얘가 뭐예요 지금? 자, 캐스팅 연산자죠. 즉 배역을 바꾸는 거죠. array i에 있는 값을 뭘로? 실수형으로 바꿔 가지고 넘겨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i가 0일 때는 얘죠. 그렇죠? 즉 그래서 80.0 더하기 0.0을 해서 다시 어디로? 여기로 넣어라. 그럼 에버리지는 지금 현재 뭐가 돼요? 80.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값을 더하는 거죠. 첫 번째니까 i가 1이니까 이 값이 여기에 대입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이제 20.0이 되겠죠. 여기까지 실행하고 나면 20.0이 되죠. 원래는 정수 20인데 뭘로? 더블형으로 바꿨으니까 20.0이 되고 더하기 다시 기존의 에버리지 값인 80.0이 돼서 다시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얘가 10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수행하고 나면은 요 값들 전부 다 합치는 그런 형태의 포문이 되겠네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일일이 더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한번 돌려보고 나서 아 얘는 계속해서 이 값을 합쳐가라는 이야기구나.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총 합이 결국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다 수행하고 나면 뭐로 바뀌어요? 이걸 전부 다 합한 그런 값으로 바뀌겠죠. 전부 다 합해보면 530.0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다 수행하고 나면 이런 값이 나올 거고 i 값은 참고로 그냥 최종적으로 값이 1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행이 끝나고 나서 여기 리턴문을 만나게 되겠죠. 포문이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끝나서 리턴문을 만나는데 얘는 에버리지 값을 어떻게 나눠라. 뭘로? 10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10으로 나누어서 그 값을 전달하라. 근데 요거 보세요.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캐스팅 연산자를 써가지고 바꿔줬지만 얘는 지금 실수고 얘는 정수잖아요. 자, 실수를 정수로 나누면 어떤 연산이 되죠? 결과가 실수 연산이 되는 거죠. 형이 더 넓은 쪽으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30.0을 10으로 나눈 값. 그럼 결국은 어떤 값이 53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53.0이죠. 이 값이 전달이 되겠네요.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렇죠? 이 값의 결과는 뭐다? 53.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기 이 문장은 실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만나겠죠? 얘도 역시 데이터와 길이, 랭스를 전달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여기서 이런 연산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얘는 연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80.0이지 실제 이 데이터라는 배열 안에 있는 값에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 여러분 체크하세요. 이 값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진 않는다. 이거는 연산하는 과정에서 잠시 변환이 일어나서 값이 전달되는 것뿐이다. 이제 펑션 2를 부르는 부분으로 건너가 봅시다.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지역 변수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펑션 1이 끝나니까 다 사라집니다. 역시 펑션 2도 배열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쪽으로 전달되겠죠. 얘도 역시 전달이 이로 되겠네요. 자, 근데 얘는 포인터 변수네요. 그렇습니까? 네, 역시 얘도 주소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 자체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array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주소가 복사되니까. 그리고 역시 렌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 하나가 또 만들어지겠네요. 제가 아까 여기 메인 함수에 있었던 렌을 지워버렸네요. 렌 씁시다.
12구. 즉 이 값이 다시 이쪽으로 복사가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에버리지라는 이름으로 0을 대입했는데 얘는 실제로 0.0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0이 저장된다. 자, 정수형 변수 i 하나 또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도 역시 i 하나 써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포문이 들어와서 역시 초기화가 되면서 이제 포문을 회전시키는데 체킹하는 값으로, 그렇죠? 카운팅하는 값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서 이제 회전하기 시작하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써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형변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 신경 쓰시면 되죠. 현재 있는 주소에다가 i를 합쳐라. 즉 i를 합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어레이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는 사실 여기죠. 여기 지금 현재 80이 있는, 그렇죠? 즉 이 여기에서 0을 합치니까 이 주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즉 여기 이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소에 있는 값 앞에 SS가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 괄호가 지금 이쪽 주소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 안에 들어있는 이 값, 그렇죠? 얘들은 전부 다 어레이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니까 앞에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그 값을 꺼내올 수 있죠. 그 꺼내온 값을 어떻게 하라? 실수형으로 바꿔서 다시 에버리지 합쳐라. 결국 이 얘기도 어떤 이야기예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여기 에버리지라는 변수에 이 가져온 값, 즉 80이죠. 80을 더해서 다시 에버리지하고 합친 다음에 여기에 넣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은 이게 i 값이 계속해서 0부터 9까지 회전하면서 얘가 하나씩 이렇게 증가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i가 1이지만 실제로는 4바이트씩 증가되는 거죠.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왜? 정수형 자료 하나당 몇 바이트? 4바이트 차지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 건너다닐 때마다 일시적 주소는 건너다니지만 실제로는 얘가 가리키는 자료형이 뭐예요?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건너다닐 때마다 4바이트씩 건너다니면서 자료를 읽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전부 다 뭘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에버리지는 아까처럼 530.0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역시 렌으로 나눴으니까 나누기 10이 될 거고 이 값을 리턴하라고 했으니까 전달이 되니까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도 역시 53.0이 돼서 전달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합쳐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어디로? 이 형식 지정자에 맞춰서. 근데 이 형식 지정자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출력하는데 점이 있죠.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F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건 실수를 출력할 때 쓰는 형식 지정자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D 정수, 그렇죠? %X 16진수, %O 8진수, 그렇죠? %F 실수형 값, 플로팅 포인트, 즉 부동소 시점 값을 출력할 때는 %F를 쓰는데 점 이하에 지금 앞에 2가 있죠. 얘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만, 두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보통 우리가 여러분 C 언어에서 표시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로 보통 6자리 표시해요. 6자리 기본적으로. 근데 몇 자리까지만,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그 돼 있으니까, 그렇죠?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형식에 맞춰 여러분 출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얼마예요? 106.0이 되는데 원래대로면 이렇게 출력되겠죠. 6자리까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106.00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데 가끔씩 여러분들을 이런 데서 헤매게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래 이거 별거 아닌데 한 번도 구경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순간 당황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별것도 아닌 것이 오히려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다 풀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